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회사에서는 리보세라님 FDA 허가 확신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이 자신감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블룸버그에서도 NDA 신청 관련되는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직전 미정시 선물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개장되는데요.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26% 강세고요. 다우와 S&P 선물 같은 경우에도 0.04, 0.09 강보합세 흐름입니다. 중소형주 러셀2000 같은 경우에도 강세 흐름입니다. 유가는 좀 빠져 있고요. 금값도 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선물 관련되는 부분이 올라왔던 게 이제 이번 주말에 데드실링 관련되는 부분 협의가 좀 될 것이다. 이런 어떤 흐름들로 시장의 분위기들이 좀 강세의 어떤 분위기 나오고 있죠. 자, 오늘 국내 시장 전반적인 흐름부터 먼저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매일매일 사실은 이제 외국인들 기관대 수급들이 하루 샀다가 팔았다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외국인들 기관들이 코스닥 중심으로 매도를 했고요. 거래소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이제 개인들하고 기관들은 좀 매도하면서 외국인들 선물에서는 매도, 조금 이제 수급이 계속 이제 엇갈리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3원 정도가 빠져서 1334원 20전 정도를 기록했죠. 그 다음에 등락은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상승 종목 수가 한 2배 가까이 많았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상승 종목 수가 한 2배 가까이 좀 더 많았던 어떤 흐름입니다. 자, 어제 이제 그 바이오주들 흐름들이 괜찮았는데, HLB는, 앞서 영상에도 올려드렸듯이 장 초반, 갭업 시작했다가 지속적으로 이런 수급의 악화, 외국계가 기관과 더불어서 매도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도가 나오면서 전방위적으로 수급이 압박되면서 사실 반등다운 반등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그냥 쭉 내려가서 오후장 반등 좀 기대했습니다만 큰 흐름도 없었고요. 자, 공매도 매매 비중 자체는 6.72% 정도를 좀 차지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관련 기사들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FDA 허가 확신, HLB의 자신감의 이유는, 자, 허가 절차에 서브미션을 지금 내었고 전체적으로 개발 동안에는 20년이었고요. HLB 입장에서는 이제 임상 관련해서 12년 만에 결과를 내는 건데요. 자, 이 티로신케나즈 역제제 기전의 경구용 치료제와 면역 항암제 PD-1 관련되는 캄넬리주맘의 어떤 병용 요법으로가 된 간암 1차 치료제는 없습니다. 1차 치료제로 이번에 허가되면 이제 5번째가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새로운 어떤 치료 옵션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간암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 차일드 이제 그 등급 관련해서 이제 간질환 이제 등급이 있는데 이 약마다 이제 1차 치료로 되면 2차로 연결되는 어떤 부분이 이 넥사바 같은 경우는 있는데 이 아바스틴과 이제 티센트릭 같은 경우에는 2차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치료 옵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치료제마다 이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바스틴 같은 경우하고 디센트릭이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 1차 치료제로 가장 이제 추천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도 보면 고용량 투에 따라서 단백뇨라든지 고혈압, 출혈들 관련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간암 1차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치료 시장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이 1차 치료제로 허가받은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치료 옵션에 관련된 어떤 니즈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 약제값 인하 관련된 어떤 니즈가 정책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허가된 어떤 약물과 헤드 투 헤드로 임상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환자 생존율이라든지 OS 값이라든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기존에 이제 승인된 어떤 제품보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과 희귀의약품으로 이제 간암 관련분이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프라이트 리뷰를 지금 준비해서 같이 이제 신청을 하기 때문에 7월 말에 이제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죠. 우선 심사로 되면 스탠다드 리뷰에 비해서 기간이 6개월로 이제 단축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1월 달. 근데 이게 이제 그 마감월이 이제 1월 달이니까 그 안에도 승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허가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도 기사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이제 다음에 이제 국가들은 라이센스 기술 수출을 통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어떤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아스코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기타 간암 외에 기타 이제 뭐 선양 남성암이라든지 위암 관련되는 부분들도 계속 이제 이 간암에 따라서 일정들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자, 블룸버그에서도 이 부분들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엘레바 테라피틱스 관련돼서 서브미트 이제 제출했다는 거죠. NDA 제출, 요걸 이제 NDA 서브미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DA에 제출했고 컨비네이션은 이제 병용이라는 거죠. 리보세라닌과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만 관련해서 이 퍼스트 라인 이제 트리트먼트라는 1차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응증이 보통 이제 뭐 전신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초기가 아니니까 특히나 이제 간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간암의 이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면서 이 수술이 좀 불가능한 어떤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어떤 부분이고요. 매년 83만 명 정도가 이제 이런 부분으로 사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미주에서도 발병률은 이제 아시아가 많습니다만 치료 옵션을 가지고 있고 환자 수가 미국에서도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어떤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치료 옵션이 없었던 어떤 부분에서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이제 의미가 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OS 값 관련해서 간암 치료제에서는 유일하게 사상 최초로 20개월이 넘었던 OS 값과 PF 값도 좋았다는 부분이죠. 그 외에 이제 뭐 엘라바 테라피틱스라든지 간세포암이라든지 리보세라님, 캄넬리주마에 대한 어떤 기사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기사를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중심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유럽에는 기술 수출, 기타 국가들 관련해서 상업화도 본격적으로 이제 NDA 신청과 더불어서 가는데, 이 다음 달에 있을 바이오 USA 관련되는 부분, 6월 달에 이제 개최되는, 여기 에서도 이제 기술 수출 관련되는 논의가 될 것으로 또 예상되는 어떤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레바 테라피틱스하고 HLB 생명과 각각 이제 계열사들이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에서 엘레바 테라피틱스는 미국과 유럽 지역을, HLB 생명과학은 한국을 뭐 맡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상업화에 대한 어떤 진행들도 같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어떤 부분입니다. 자, 유럽은 이제 미국과 다르게 파트너사를 중심으로서 기술 수출 쪽으로 가닥을 잡고, 미국과 유럽에서 동시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는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가장 주 타켓이 되는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미 이제 작년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도 한 20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한 상태죠. 그래서 진양곤 회장도 이제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NDA 신청 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기대에 찬 코멘트가, 워딩이 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NDA 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 이후에 이 2달 동안에 진행되는 이 등록 절차에 관련해서 이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면 본심사 이후에 좀 더 이제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소폭 빠지는 흐름들, 이틀 정도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는 고점을
돌파를 아예 시도를 못하고 지금 내려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평선은 좀 수렴해 있는데 아직 이제 분출 시세를 나오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급에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재료의 어떤 나옴에도 불구하고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이 수급상 압박이 계속되고 있고요. 공매도 잔고가 5월 18일 기준으로 조금 이제 전일보다 좀 줄었습니다만 보시면 이 대차 거래가 오늘도 체결이 많이 되었습니다. 상한도 이제 많이 되었습니다만 이 체결이 더 많이 되면서 공매도가 쉽게 이렇게 주가가 날아가지 못하게끔 계속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을 현실적으로 이제 오늘 주가 흐름에서도 봤는데요. 이 결과적으로 이제 내일의 흐름들은 얼마만큼 이제 추가 하락을 하지 않고 빠르게 되돌릴 수 있는 흐름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가격이 되기 위해서는 이 38,000원 위로는 일단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다시 한번 이 39,600원대를 넘어가서 이제 종가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지지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양음양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봉이 이렇게 끝났을 때는 내일의 어떤 시가는 좀 이제 개업을 좀 시키고 난 다음에 장중에 이제 이 36,000원대, 37,000원대는 제가 중위값이라고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39,600원대, 38,000원 위에 어떤 도전들을 얼마만큼 좀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